자, 드디어 결승행 티켓이 단 10장만 남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계시고 준결승전을 직행하기 위한 9회차 방송분의 결과도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야기되어 있었던 논란들이 점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야기되어 있었냐?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리뷰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우승을 하건 어떤 사람들이 최종 순위에 올라가건 논란거리가 없을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 퍼센테이지, 수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성패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무명전설이 지금 결승행 티켓은 단 10장만이 남아있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이제 준결승전에서는 추가 합격이 없대요. 그리고 14명의 참가자들이 2명씩 7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오 무대 3명에서 하는 무대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7명이 직행하고 7명이 탈락 후보에 놓여지게 되는데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추가 합격이 없다라는 얘기는 뭘로 해석이 되느냐? 탑10 순위를 선정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2명씩 트리오 팀을 결성하게 되지만 예고편에서 보셨던 장면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각 가수들이 나란히 서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평가 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7명의 직행자와 7명의 탈락 후보자가 나와서 추가 합격이 되어야 하는데 추가 합격이 없다고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위 선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아니라면 탑 10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준결승이 1, 2라운드로 펼쳐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리오 무대 하나와 인생곡 무대, 그러니까 솔로죠. 트리오 무대는 3인 단체 무대잖아요. 요렇게 2개의 무대로 최종 평가를 하여 순위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요런 예상도 해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선정된 점수들만으로 최종 성적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는데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에서 한 팀을 이뤄서 승부를 봤는데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이창미 씨 점수가 900점이 나왔는데 이대환 씨가 345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승부였던 하루 씨가 400점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대환 씨는 무조건 하루 씨보다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트리오 무대만으로 결정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아마 인생곡 솔로 무대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예고편에서는 트리오 무대만 나왔지만 아마 11회차 예고편에서 솔로 무대가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죠. 하루 씨와 성리 씨가 맞붙게 됐는데 성리 씨가 오열하는 모습이 예고편을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성리 씨가 그러면 탈락하느냐? 하지만 탈락했다라는 얘기도 없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서 보여진다면 제 예상대로 아마 11회차 때 새로운 솔로 무대, 인생곡 무대에 대한 예고편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주차 국민투표를 살펴본다면 아니 그래서 뽕뉴스가 예측하는 탈락자 4명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죠. 최종 탈락자 4명의 정체가 무엇이냐. 자, 제가 이때까지 예측해드렸던 것이 거의 90%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또 그대로 갖다 베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참 답답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베트남이 아니라 국내 유튜버, 그것도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 주인이라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그대로 갖다 베껴 컨텐츠를 만드는 이 유튜브의 환경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제 예측이 상당히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베끼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보면 대국민 투표에서 지금 1등부터 10위까지 5주차 인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실 겁니다. 이 중에 3명은 이미 탈락을 했어요. 그럼 남은 가수들을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국민 투표에 들지 못하는 참가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탈락자 4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리, 황윤성, 하루, 박민수, 장한별, 이대환, 유지우, 한가락 딱 8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14명이죠? 그러면 남은 6명 중에 4명이 최종 탈락자란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예측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예고편에 장한별 씨가 또 오열을 하고 한가락 씨가 눈물을 흘리고 정연호 씨가 겨우 결승문 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집에 가야 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성리 씨가 오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고편에 나온 사람들이 다 탈락자일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제가 9회차 때 예고편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보통 최종 탈락된 사람들이 오열하며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김태훈 군과 장한별 씨가 9회차 예고편에서 엄청나게 울었는데 두 사람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히려 합격해서 올라갔죠? 오히려 눈물 흘리지 않았던 예고편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대국민 투표에 들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정연호 씨가 여기 보면 눈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탈락해서일까요? 눈치 빠르신 우리 시청자분들 느낌이 오시죠? 자, 우선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있나? 요번에 탈락할 사람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선 6명을 말씀드려야 하겠죠. 예고편에 나오지 않았던 정연호, 나온 사람까지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김태용, 이창민, 곽영광, 그리고 이룬혜, 요렇게 지금 보여지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쭉 참가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화면에 안 보이죠? 근데 논란거리가 많았었던 라운드 진출자 곽희성 씨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명은 탈락입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뽕뉴스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분석입니다. 제가 예고편에 나온 사람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특히 울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탈락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연호 씨는 아니겠네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김태웅, 이창민, 곽영광, 이 사람들 중에 이룬의 곽희성까지 4명이 탈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남아있는 김태웅, 이창민, 곽영광, 이룬의 곽희성, 이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살아남을까요? 4명 중에 2명밖에 생존을 안 하잖아요. 생존이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정연호 씨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태용, 이창민, 곽영광, 이룬혜, 곽희성, 이들 중에 누가 생존자가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로 한번 볼게요. 김태용 군이 떨어질까요?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룬혜 씨가 떨어질까요? 이룬혜 씨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소신 발언할게요. 밑에 있었던 이룬혜 씨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창민 씨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창민 씨는 저번 무대에서 가사 실수를 하고도 올라온 참가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터단이 판단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이창민 씨가 보컬도 있고 아이돌 출신이고 경력도 많고, 저는 이창민 씨를 보면 약간 현역가왕 때의 차지현 씨가 좀 떠오릅니다. 타 장르에서 넘어왔지만 경력도 충분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마스터단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민 씨가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룬의 김태용, 두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두 사람의 제가 이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볼게요. 쭉 내려보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수들 중에 그냥 검색을 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이룬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야, 유튜브 조회수가 99만 회입니다, 여러분. 99만 회.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스터단도 유튜브를 볼 거예요. 물론 이 유튜브가 사실 나중에 올라옵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서, 평가가 끝난 무대에 조회수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만 보고 참가자에게 점수를 준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 회차 때 전 회차에서 점수가 낮았던 참가자가 이렇게 조회수가 높았어 라는 참고 자료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룬혜 씨 유튜브 조회수가 이 정도인데 이거 마스터단이 평가할 때 생각 안 할까요? 생각 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훈 군은 어떨까요? 김태훈 군 유튜브 조회수 3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6회차 때. 상당하죠? 상당한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형, 이룬혜, 이창민 씨도 보겠습니다. 이창민 씨의 유튜브 조회수 13만 회, 13만 회, 29만 회. 굉장히 애매한 조회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곽영광, 곽희성 두 사람의 조회수가 이창민 씨보다 높냐라는 거죠. 곽영광 씨는 일단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3.9만 회, 5.2만 회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희성 씨는 어떻냐? 곽희성 씨의 조회수가 사실 13만 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곽희성 씨가 유지우, 이우중 두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조정민 씨와 곽혜성 씨가 과거 한일 탑10 쇼에서 합동 무대를 펼친 적이 있어요. 이때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무려 182만 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단이 스타성을 평가할 때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곽희성 씨가 사실 이창민 씨보다도 저는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곽영광 씨는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나아가서 곽희성 씨와 이창민 씨 중에 아마 생존자가 갈리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제 예상대로 만약 이창민 씨가 탈락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창민 씨도 최종 탈락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명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나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지만 유지우 씨는 이미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죠. 7명의 제 생존 리스트 중에 남아있는 7명 중에 결국 최종 탈락자가 4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존자는 3명, 탈락자는 4명이 됩니다. 조회수는 높았지만 아이들이 결승 진출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김태훈 군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과연 이룬혜 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창민 씨가 될 것이냐? 이것이 최종 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 정연호 씨까지 6명이지만 남아 있었던 참가자들 중에 누군가가 저기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박민수 씨가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민수 씨가 포함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4명의 탈락자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그렇습니다. 최종 4명의 탈락자는 곽영광, 이창민, 김태용, 그리고 나머지는 이창민, 이룬혜, 박민수 중에서 마지막 최종 탈락자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탑10 안에 올랐음에도 탈락한 인물들이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투표가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매번 순위권에 들어섰던 참가자들 중에 탈락자가 무려 3명이나 있었다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3명이 누구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우진 씨.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최우진 씨가 가사를 실수하게 된 건 가사를 잊어서가 아니라 감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힘든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호흡이 되지 않아 흐름을 놓쳤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우진 씨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손은설 군. 손은설 군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MBN 뮤직에 들어가 보면 미방영 분이 매번 금요일마다 방송이 돼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손은설 군의 미방영 분 영상 조회수가 무려 17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조회수 아닙니까? 17만 회? 이 정도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지금 반전을 좀 야기하고 있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참가자가 가타부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탑10 안에 대국민 투표 순위에 들어왔었던 참가자임에도 탈락을 하고 말았고, 특히 유지우 씨. 제가 유지우 씨 탈락 얘기를 하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맞다. 유지우 씨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장한별 씨에게 이 에이스전 자리를 양보했을 뿐인데 왜 탈락하고 곽희성 씨가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감을 잡고 계셨다. 그래서 최우진, 손은설, 유지우 이런 참가자들의 탈락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보면 이번 탑3가 꼽혔는데 1등에 하루, 2등에 이창민, 3등에 장한별 이렇게 순위가 되어져 있었지만 이 순위를 시청자분들이 또 100% 수용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 씨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고 특히 제가 짚어드렸던 이창민 씨의 이해되지 않는 점수들에 대한 공감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창민 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씨보다 더 노래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냥 제 소신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창민 씨 노래 실력이 객관적으로 경력이나 어떤 포텐셜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하루 씨보다 뛰어나야지가 맛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장한별 씨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시죠? 유지우 씨가 탈락하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제법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장한별 씨도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안 그래도 유지우 씨를 대신해서 나간 것조차 큰 부담이었을 텐데
자신은 생존했고 유지우 씨는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장한별 씨에 대한 많은 극찬 평가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우 씨는 아쉽게도 탈락 이후에 최근에 어떤 근황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스타그램도 안 보이고 팬카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진짜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가 아쉽게 탈락을 했으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곽희성 씨라던가 심쿵단에서 김태훈 군 한 명 빼고 다 탈락한 상황이라던가 앞에 제가 손은설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자, 이런 가수가 떨어져 버리니 방송 보시던 분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손은설 군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면 사실 검색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미방영분에서 얼굴을 드러냈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어찌 본다면 정말 이런 가수들이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 무명전설 프로그램의 취지일 것인데 이게 뭔가 원치 않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보면 황민우 씨 역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팬카페에 글을 적은 걸 볼 수 있는데 카페 가입은 했는데 아직 제가 승인이 안 나서 이건 읽어볼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지금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참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이 아닌 무명들이 등장한 이 무명 가수들이 탈락 이후에 마음을 하나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추억 그리고 한층 더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무명전설 프로그램 제작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락했음에도 제작진의 탓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매 무대마다 아낌없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초심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오래도록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 겸손하니까 마음 아프다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바로 가수 최유진 씨였던 것 같아요. 회원 숫자가 1483명 정도 됩니다. 어찌 본다면 많지만 또 어찌 본다면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최유진 씨도 팬카페에 글을 적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직 카페에 인증이 되지 않아서 읽지 못하지만 최유진입니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팬분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꾸준히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의미들이 적혀 있을 건 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번 탈락자들에 대한 논란은요, 아마 당분간 가라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퀄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상당한 퀄리티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뭐 이 레전드의 노래를 또 레전드와 같이 부르기 때문에 아마 관객들이건 마스터단이건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 분배가 굉장히 애매하다. 왜냐면 이 파트를 아무리 잘 분배해도 가운데 레전드 가수의 파트를 적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뭐 뚜껑을 까보지 않았으니 뭐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과연 그 분배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을까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파트 분배가 애매한 것도 있겠지만 레전드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아무래도 합창 구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겁니다. 3명이 한 곡을 부르려면요 정말 몇 마디 못 부를 수 있거든요. 4명부터는 뭐 그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상 3명도 그룹으로 데뷔한 가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파트 분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과연 그 짧은 파트 분배만으로 이것을 결정 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대가 펼쳐졌을 때 그냥 제가 이 구조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성리 씨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어느 양쪽에 팬심이 있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성리 씨 입장에서는 좀 자신의 장기가 하나 떨어진다. 뭐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리는 퍼포먼스도 100, 노래 가창력도 100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수들은 가창력이 100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분배만 놓고 봤을 때 50대 50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씨에 대해서 가창력 논란이 많지만 하루 씨는 가창력의 100%의 지분을 넣고 있습니다. 성리 씨는 퍼포먼스와 가창력에 나눠왔단 말이죠. 물론 무대에 따라서는 가창력만으로도 승부를 받고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수의 주 무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리 씨가 혼자 퍼포먼스 없이 노래만 부르는 것과 반대로 하루 씨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성리 씨는 퍼포먼스와 노래를 다 부르는 무대를 갖게 됐는데 하루 씨도